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부동산 투자처 찾는 비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우리 많은 그 일반인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도무지 어느 쪽에다가 대한민국 어디에다가 어떤 부동산을 투자해야지만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많으신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죠. 근데 이 부동산 투자처를 찾을 때 말이죠. 현재 우리나라 그 정부에서 알려주는 것이 사실상 8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처를 찾을 때 우리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정부가 이제 공개해주는 자료만 가지고도 한 80% 이상의 투자처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먼저 그것부터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투자처를 찾을 때 말이죠. 정부가 알려주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이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것이 우리 국토해양부, 우리 부동산에 대한 주무부서가 국토해양부입니다. 국토해양부에 가시면은요, 누구나 국토종합계획을 다 다운받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검색하신 다음에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국토종합계획을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마우스만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누구나 다 다운받아서 보실 수가 있어요. 낮에는 아마 그 동시 접속자가 많아가지고 아마 그 다운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새벽 3시에 다운받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워낙 접속자 수가 많아가지고 다운이 잘 안 됐습니다. 이 국토종합계획은 대한민국의 전 국토, 대한민국의 그 전 국토의 요 개발 방향이 나옵니다. 개발 방향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요 부동산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뭐 부동산 개발하든, 뭐 건설회사에서 근무하시든, 아니면 투자자든,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이 국토종합계획을 다 확인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국토종합계획이 대한민국 전국토의 개발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의 전 국토를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눕니다. 남해안권, 서해안권, 강원권, 대경권, 경남권 이렇게 권역을 나눠서 각 권역별로 거점 도시를 만듭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강원권의 거점 도시 원주하고 삼척인데요. 작년에 우리 원주의 땅값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국토종합계획이요. 작년에 수정계획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국토종합계획이 원래 2000년부터 해가지고요. 2020년도까지 대한민국의 개발 방향이 나오는 계획인데 이것이 2006년도에 한번 수정이 됐다가 작년에 2011년도에 이게 또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11년도에 수정된 것이 2020년도까지 앞으로 10년간 대한민국 전 국토의 개발 방향이 나옵니다. 그러면 정부가 집중적으로 개발하려는 지역은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투자처로는 상당히 좋은 곳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기 2011년도 이게 수정됐을 때 우리 강원권의 거점 도시가 원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원주, 삼척이 거점 도시고 원주가 훨씬 더 좋죠. 삼척보다는요. 그래서 제2영동 고속도로의 종점이 또 원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주의 땅값이 작년에 2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국토종합계획을 확인해 보신 분들이 작년에 미리 원주에 가서 또 땅을 매입하셨고 땅값이 2배 이상씩 다 올랐죠. 그래서 요 전국토의 개발 방향인 국토종합계획은 가장 기본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국토종합계획이 현재 제4차입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에요. 그래서 제1차 국토종합계획 때, 그때 박정희 대통령 때죠. 그때는 경부 고속도로도 뚫었고요. 그 다음에 그때 포항제철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전 국토가 어떻게 개발되고 발전되는가 이 국토종합계획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몇 가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강원권의 거점 도시가 아까 원주, 삼척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주가 작년에 발표되자마자 땅값이 2배 이상 올랐고요. 요즘에 가장 주목받는 곳이 바로 서해안권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요 서해안권이 가장 주목을 받는데
서해안권의 거점 도시가 요 평택이죠. 평택. 그 다음 우리 배후 도시가 요 화성입니다. 화성시. 그래서 요 화성시가요, 작년에 인구 50만이 돌파했습니다. 50만이, 작년에. 왜냐하면, 평택항은요, 중국과의 교역의 중심항입니다. 그래서 서해안권의 중심 도시 평택이, 항만을 가지고 거기서 중고 수출해서, 물건을 팔죠. 그러면, 물건을 만드는 배후 도시, 생산 기지가 바로 요 화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성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산업단지가 계속 들어서고요. 그래서 이 화성에서 인구가 작년에 50만이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성에다가요, 요즘 유행하는 오피스텔이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 투자하신 분들은 많은 수익을 냈습니다. 또 이것을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은요, 세입자가 넘칩니다. 왜? 산업단지를 워낙 많이 짓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주로 1인 가구나 2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요. 오피스텔이라든가 요즘에 유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수요가 굉장히 증가한 거죠. 그래서 국토종합계획 하나 딱 보고 어디에다가 어떤 부동산 투자를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이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해안권에서 요 안산시가 있습니다. 요 안산. 수도권에서 인구 증가율 1위인 도시가 요 안산시입니다. 요 안산시는 1년에 인구가 15,000명 이상씩 늘어나죠. 그래서 안산시에는요, 역시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원룸 같은 거, 바로 도시형 생활주택이 참 잘 되죠. 특히 이제 안산시 우리 원곡동 같은 데가 외국인 집단 거주지인데요. 그런 데는 거의 다 뭐 공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 안산시, 그 다음에 뭐 시흥시, 이런 데가 서해안권의 이제 중심 도시가 된다는 것이 바로 국토종합계획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다가 일단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관심을 또 갖는 거고요. 여기에 투자하신 분들이 그래도 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국토종합계획 밑에는요, 요 밑에는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국토종합계획보다 밑에 있는 계획인데 그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 광역도시계획 할 때 이 광역은 2개 이상 도시를 하나로 묶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에는 광역도시계획이 10개가 수립이 되어 있어요. 규모가 제일 큰 광역도시계획이 서울, 경기, 인천 3개 시도를 묶어놓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규모가 제일 크죠. 그 다음에 규모가 제일 작은 것이요. 전라남도 광양, 여수, 순천 3개 시를 묶어놓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규모가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요 광역도시계획은요, 우리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정보를 알려주시냐 그러면요, 이 광역도시계획이 알려주는 정보, 자, 그거는 교통망입니다. 교통망하고 그린벨트, 우리 흔히 개발 제한 구역 그러죠? 그린벨트의 처리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끔 우리 텔레비전, 우리 케이블 TV 같은 데 보면은 부동산 전문가라는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어느 시와 어느 시를 연결시키는 도로가 언제 개설될 것이다. 뭐 경전철은 언제 들어서고 교통망은 어떻게 발전하고 이런 얘기를 쭉 하시는데,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귀중한 저 정보를 어떻게 저걸 다 알 수 있을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말이죠. 나라에서 발표하는 저 계획,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 광역도시계획을 찾아보면 교통망이 어떻게 갖춰지는지가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 자, 우리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의 교통망이 어떻게 확대되고 어느 쪽에 새롭게 도로가 개설되고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면은요, 인터넷에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